네, 스픽스 대구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신당과 관련된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는데요. 이 제3신당 창당 선언에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좀 눈에 띄곤 합니다. 특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또 이 금태섭 신당, 김종인 신당이라는 것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창당을 하고 나서 잡당이 되거나 혹은 이후에 합당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우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지 오히려 새로운 신당이 될지 전계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금태섭 제3시대 신당. 뭐 저도 이제 제 관점에서 보는 뭐랄까 금태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3신당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은 이게 또 처음이어서 네.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당 금태섭, 김종인 위원장이 두 분이 한다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유권자로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저는 이제 후자입니다. 성공하기가 어렵겠다. 어렵다. 네, 어렵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그 뭐랄까 그냥 지분 챙기기 정도 지분 챙기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던졌다 네. 정도이고 나중에 합당할 때 본인들이 좀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좀 먼저 던졌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선수 쳤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마도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김종인 금태섭 신당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청취율, 시청률 또는 구독, 조회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 그렇죠. 확 떨어지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정당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아예 좀 선수를 쳐놓자 뭔가 여기 가두리 안에 들어올 게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느낌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정치평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느낍니다. 파괴력이 없을 거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제3세력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저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만들긴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 또 와야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제 다 예측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모르고 저렇게 띄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금태섭 전 의원이 대통령감이라고도 얘기했죠. 뭔가 레파토리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3정당은 성공하기 어려운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게 본인 입으로 하기에는 이건 완전히 이제 좀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것 같고 예. 그 금태섭 가만히 만나보니까 대통령 충분히 될 만하다라고 해서 일단 뻔뻔지를 좀 해놓고 예. 중심은 금태섭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제3신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예. 연막을 예. 띄우면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좀 더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예.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네. 중심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진행하시는 우리 박영식 앵커께 예. 두 번째 질문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예. 아. 금태섭을 넘어서는 예. 새로운 질문을 한번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꾸리고 있는 하나의 어떤 제3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쪽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 쪽도 아닐 거라고 이제 본인들은 표방하고 있지만 보수신당으로 개혁 보수신당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신당이 만약에 금태섭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제3신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수 쪽에서 할 수 있겠는가? 청기는 아니지만 저희 경험을 예. 종합했을 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미 이제 결론처럼 답을 얘기하셨죠. 예. 개혁 보수 신당입니다. 개혁 보수 신당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주도하는 세력들이 기성 정치와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노선 투쟁을 좀 벌였던 사람. 그리고 좀 젊은 사람. 예. 그리고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난 이 정치를 좀 넘어서서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세력. 예. 그리고 관용과 애국심으로
뭔가 좀 우리 사회를 좀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 이제 예.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저는 매우 견고하게 또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개혁보수신당에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윤핵관을 중심으로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천, 예.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공천 개입, 네. 좋게 얘기하면 혁신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이미지 또는 미래지향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네. 이제 개혁보수신당이 상당히 힘을 받아서 다음 총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나뉘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그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것도 이제 어쨌든 제3정당이나 이 신당이라는 건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인물이 어느 지역의 인물이냐, 어떤 세대를 대변하느냐, 어떤 가치로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인물들이 만약에 난립하게 되면 신당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당이 여러 개 생기는데 아마도 내년 총선 구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구도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제도로서 일단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봐야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일종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지역, 국민의힘만 이야기해 봅시다. 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반드시 당선된다, 여느 때보다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는 개혁보수신당뿐만이 아니고 대구에 가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결을 같이 했던 많은 과거의 정치인들이 예. 신당은 아니라도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거 이제 지역으로 분류되겠고요. 그렇죠. 지역으로 분류가 되죠. 두 번째는 또 대구, 경북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소속 출마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와신 상담 중이고, 대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 당선을 하겠다, 또는 우리 공화당조차도 지금 전국적인 지지율이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3%를 초과할 경우에 예. 비례대표 의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가장 치열하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당 구조 또는 예. 양강 구도가 깨지는 어떤 형태의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지역의 거점으로 보면 대구, 경북이 그렇게 될 거고요. 예. 부산, 경남조차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다, 이 등식이 민주당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야권 연대를 통해서 깨질 수도 있고, 이런 파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적 변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세대별 변수나 또는 정치,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세력들이 예. 결국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는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정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예. 자,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제3 세력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수도권에서 대거 출마하고 여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이 상승작용이 전국적으로 출마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대구, 경북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도 박근혜 또는 무소속 이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작동하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야권 연대 이런 걸 통해서 국힘과 싸움을 하고, 수도권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아닌 제3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구도가 벌어진다면 예.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소선거구제 양강 구도라고 할지라도 내년 총선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벌어져서 결국 개혁 보수 신당이 상당히 힘을 얻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누가 그러면 개혁 보수 신당을 주도할 것이냐? 예.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키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상당히 많이 정계로 진출했던 젊은 사람 그룹. 네. 그리고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와 결을 함께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 이분들이 아마도 특정 시점에 공천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윤핵관 중심으로 과도한 개입을 통해서 배제를 시키겠다는 느낌이 올 경우에 저는 신당 움직임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예. 이름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네. 저는 신인규 변호사,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 예. 그리고 김용태 뭐 전 최고위원이죠. 예. 그다음에 김재섭 또 전 최고위원, 이제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실명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저는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네. 누군가가 후견인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또 의외로 허은하 의원 같은 사람도 자기 네.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분들이 기성의 정치와 크게 이렇게 접점을 가지면서 때가 묻지 않았다는 이미지만 좀 가지고 있으면 예. 이들이 세력화할 경우에 상당한 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고 해서 세력이 된다거나 국민적인 열의가 모이진 않겠죠. 이제 여기에 충분 조건들이 예. 이제 뭐냐면, 아웃사이더에서라도 예. 자 김종인, 그다음에 뭐 김땡땡 전 국회의장, 뭐 정땡땡 전 국회의장,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분처럼 이제 보수 원로들이 이런 사람 정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언론도 좀 관심과 주목도를 좀 더 높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 명, 두 명씩 좀 합류를 하거나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구조. 네. 그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 직접 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예. 그들을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든지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힘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국민들이 상당히 큰 지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개혁 보수의 기치를 건 젊은이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네. 상당히 저는 기대를 걸고, 또 실제로 가능한 정치적 진입 또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게 잠깐 끼어들면 지금 방금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천하 용인에 속하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뭐 이기인 선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앞에 세 사람의 경우에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앞으로 정치 행보를 끝까지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정보를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렇고요. 다만 김재섭 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상당 부분 빚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아마 천하람, 뭐 허은하, 김용태는 그럴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김재섭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시작을, 물론 이제 경험은 더 이준석 전 대표가 많겠습니다만 김재섭 위원장이 빚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시점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다진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도 김재섭 위원장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보수의 결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곽관영 위원장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뭐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시니까, 특히 뭐 친한 건 박영근은 아닙니다. 뭐 잘 아는 분들이시니까 예.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혹시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짚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개인들의 그 정치적 성향이나 지금 현재의 처지나 상황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네. 지금 현재 이분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모여봐야 무슨 국민들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필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충분 조건이 오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태섭, 김종인 이 쌍두마차를 가지고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신당이 구당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고, 출발 지점에서 젊은 개혁 세력들이 뭔가 신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도 실제로 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힘을 보태느냐의 문제는, 아까 제가 김땡땡, 정땡땡, 네네네. 박땡땡 이런 많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뭔가 정치로부터 큰 변화를,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지지세가 붙으면, 예. 출발은 작은 씨앗으로 가 있지만 이들이 어딘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줄기를 세우고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과정들은 충분 조건으로서 우리 사회, 그다음에 원로, 양심적인 세력 이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개혁 보수의 주도 세력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좀 출발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예. 비록 내년에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있죠. 그다음에 또 대선이 있죠. 그다음에 또 총선으로 넘어가는 이런 긴 정치 일정 과정에서 이들이 뭔가를 내세워서 가면은 충분히 승부를 볼 만한 시기가 내년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신당 세력들도 여러 움직임들이 있어서 예. 그분들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하지만 일단은 주도하는 것은 보수에서 주도 세력들이 나와서 예. 이들과 함께 손잡고 갈 만한 기성의 정치인들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저는 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축은 기성의 세력과 손을 잡기도 하겠습니다만 아예 선을 긋고 잡지 않는 세력도 분명히 나올 법하다고 저는 보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당과 내지는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분들도 뭐 분명히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기존 세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자꾸 세대라고 얘기하니까 막 굉장히 뭐 나이 많은 분들, 뭐 정치 원로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뭔가 패러다임을 넓게 봐서 뭐 정의당의 한쪽, 뭐 혹은 무소속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해를 하고요. 제가 조금만 이제 더 보탬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개혁 보수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40대 전후의 사람들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였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인물을 제가 두 사람만 꼽겠습니다. 이건 진보 쪽입니까 아니면 보수 쪽입니까? 이제 보수지만 이제 색깔을 상당히 많이 바꾼 또는 뭐 당사자는 이제 정통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보수하고는 좀 결이 다른 예. 대표 인물이 이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죠. 아, 네네. 이분은 요즘 언론에 나와서 뭐 스픽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매체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요. 예. 하루 기준으로 조회수가 적게는 뭐 5만 회, 많게는 한 30만 회 정도가 나옵니다. 네.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정치인이 아닌 정치를 비판하는 외부의 인물이 인터뷰를 했는데 20만 회 전후로 나오는 사람은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분이 나와서 유시민 작가가 인터뷰를 했을 때 20만 회, 30만 회, 50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유시민 장관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정치적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이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정치 현장에서 나와서 뭔가 활동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 왜 변희재 대표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느냐. 이게 근데 변 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차하면은 신당 쪽으로 가면 원래 보수 원조로서 신당 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할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경우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최근 제가 한두 달 사이에 이현주 전 의원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 네. 조회수가 왜 저렇게 많이 나올까 처음에 제가 갸우뚱하다가요. 인터뷰의 내용을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들어보니까 예.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민주당 결도 아닌데 보수가 지금 하는 것은 완전 엉터리다 이거. 나라 거들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가짜에 가까운 사람이지 진심이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적게는 조회수가 5만 회에서 많게는 또 한 20만 회 정도 나와요. 네. 이분이 요즘 좋다 신당이 있다면 그 신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양당 구도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건 국힘 지지자건 아니면 윤석열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이건 다들 경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개혁 보수 신당의 젊은 그룹들이 주도한다거나 아니면 밑거름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고부동하게 나타날 현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당 쪽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상식과 사실을 기초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개혁 보수 신당과 그 주변에서 신당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면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사람이면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맞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상황이 벌어져서 예. 이벤트가 발생하여 누군가가 깃대를 들면 상당히 많은 힘이 모일 수 있다. 그것은
따로 또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가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단일화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통한다든지 이것이 일종의 흐름이 되어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각계 진군을 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유심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에는 지금 신당의 출현이라는 것은 변수가 아니다. 상수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하고 예상하고 전망하고 또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진짜 짧게, 정말 짧게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분화할 정당이 있을까요? 아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총선 즈음에서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호남에서 개혁공천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상당히 나와서 무소속 이제 또는 뭐 이렇게 신당까지는 아니라도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도 분화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힘 쪽에서는 확실히 분화를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분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 정치 본색 플러스였습니다. 금태섭 신당은 성공할 수 있나로 출발했습니다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전해드린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참신한 혹은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힘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제3신당 탄생보다는 어떤 제3신당으로서의 가치정당 또 지역을 봐야 될 것이고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려면 여러 이제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예, 다음 총선은 어떻게 결국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구도로 나아간다면 전계환 평론가는 돗자리를 깔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깊게 다음 시간에 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적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가면 우리가 인생살이에 아주 좋은 또 삶의 교훈 또는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본색 플러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